뭐 우울증마다 다르겠지만은 방송에 나와서 특히 여자분들 중에 뭐 우울증 때문에 자기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서 그렇다. 제가 제 주변에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들 보면은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울증이 다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뭘 몰라서 그런가?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못해.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뭐 이렇게 싸우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툭하면 우울증이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공황장애도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공황장애도.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빌런들 특징이 뭐 내가 우울증이다 하면서 막 별 지랄지랄 다 하잖아요. 이 지랄지랄을 못한다니까. 제가 봤던 우울증 환자들은. 그래서 우울증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약간 희한하다. 우울증을 방패 삼아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저렇게 맨날 툭하면 우울증이라고 짓거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막 지랄하는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봤던 우울증 있는 분들은 완전 다른 경우였다는 거죠. 먹성은 참 좋으셔. 아이빵도 뺏어 먹고. 그러게요. 자기 딸한테 질투를 느껴서 남편이 해준 토스트를 먹어버리더라고. 놀랬던 거는 애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야. 보통 그 나이 때 울어요. 엄마가 먹었어 하면서 막 내 거 먹었어 막 울어버리는데, 애가 뭐 놀래지도 않아. 그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고 말던데.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 나 좀 놀랬어. 원래 그렇게 어린애들 울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뚱뚱한데 애들이 너무 삐쩍 말랐어. 라면만 먹이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래. 제 친구도 우울증이 있는데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방전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 방전돼 있는 상태. 방전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진짜 걱정될 정도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우울증마다 뭐 다른 게 있나 본데, 제가 봤던 우울증이었던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나? 자기 자신을 뭔가 지워가는 느낌? 본인 스스로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약간 걱정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이러질 않아요.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이런저런 완전 난리치던데 너무 기가 막히고 기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우울증이 올만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과 그런 것들은, 첫째는 지금 중증 자폐인가요? 그것 때문에 시설에 있고, 둘째도 좀 아프고, 셋째가 그나마 지금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무려 아이가 셋인데 아이 셋 중에 둘이 지금 아픈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올 수 있을 법한 올만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하는 모습이나 애들한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니 저렇게까지 지저분하고 저렇게까지 뭔가 애들한테 거의 학대에 가깝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남편분이 돈을 잘 벌었다고 하거든요. 남편분이 돈을 잘 벌었는데 그 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남편분이 수학 강사시고 해가지고 돈을 되게 잘 버셨대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갖다 주고 했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큰 돈이에요. 큰 돈. 근데 그 이상으로 벌었으니까, 이 남자분의 소득이 그 이상으로 벌었으니까요. 이 남자분은 지금 현재는 대리운전도 하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도 하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도 강하셔가지고 첫째도 데리고 오고 싶어하고, 정말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자를 자꾸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맞지도 않은 거를 맞췄다 그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는 피해자고 내 남편은 가해자다, 이런 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더라고. 이 부부는 결혼 11년 차고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39이고 남자분이 50살. 남편분은 정서적으로 번아웃에 무기력할 것 같은데 여유가 없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은 이렇게, 이 남자같이 이런 모습이 가장이라 생각해요. 라면 부부의 남자분처럼. 이 남자분이 아픈 데가 없겠어요? 나이가 50살인데? 나이가 50살이에요, 여러분. 50살. 나이가 40대만 돼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 근데 이 남자분은 나 어디가 아프고 나 어디가 힘들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하는 거죠. 내 아이들과 내 와이프 위해서. 쪼잔부부 남편처럼 울지도 않고, 쪼잔부부 남편처럼 징징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아내분이 너무 남편분의 그런 점들을, 물론 여자분도 힘들겠죠. 애가 아프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보는데 참 수위 왔고 답답했어요, 이 부부는. 이 부부가 만나게 된 거는 여자분이 콜센터 일을 했었대요. 콜센터 일을 할 때 동료 언니들 통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내가 첫째 사인 어쩌고저쩌고 할 때 갑자기 남편 표정이
나중에 슬퍼지면서 쉽지가 않더라 할 때 울었어요. 저는 그 이효선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남편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비록 방송이지만 그 힘듦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정말 악착같이 버티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원래 입시학원도 했었대요. 이 남자분이 20살 때부터 학원 선생을 계속 오랫동안 하셨는데 수학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입시학원까지도 이렇게 해본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기점으로 힘들어져가지고 작년부터 보험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내 전문 분야에서 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이 쉽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과감하게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해가지고 빠르게 보험 일로 해서 그거라도 해가지고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겠다. 우리 와이프 내가 좀 책임져야겠다 해서 한 거죠. 저는 그런 것만으로도 이 남자가 뭐 그 이런저런 문제가 이 남자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좀 상쇄될 정도로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있고 남편이 한계점에 닿은 것 같아요. 내가 우월하니까 나는 내 맘대로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이 여자분보다 오히려 이 남자분이 더 무서워요. 한순간에 확 대책 없이 고장 나버릴까 봐. 그게 뭐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든 이 남자분이 우울증이 오든 난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되더라고. 기계도 5년 10년 굴리다 보면은 고장 나잖아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큰애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안 데려와도 된다는 말에 미친 것 같았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본다는 말이 인간인지 싶었어요. 여자분은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현실이 버겁다 보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마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은 안타깝죠.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게 맞죠. 만약에 남편분이 그렇게라도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보려고 안 했으면은 여자분은 아예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어떤 그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가족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언젠가 마주해야 되는 거라면은 마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맞고. 내가 회피해버리면은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를 완전 짓눌려 버립니다. 더 큰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평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주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 와이프, 남편에 대해서든 부모에 대해서든 마주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강사랑 입시 강사를 했던 사람인데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다 포기하고 기본적인 것만 바라게 된 과정. 그 마음이 생각되어서 마음 아팠습니다. 괜찮은 남편인데 보통 여자 만났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몇 배 고생을 하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이 상황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자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냥 이 가족을 갖다 버리고 내팽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이 안에서 행복해보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런 것들을 따라와 주지 않더라고. 계속 남편 탓하고. 오죽하면 코인 부부 아내가 라면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코인 부부 아내가 괜찮은 면들이 있었어. 뒤에 나오는 아내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코인 부부 아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코인 부부 아내가 괜찮았네 하면서 이렇게 재평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도 이 라면 부부 아내가 희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딸 그거를 뺏어 먹어. 맨날 라면만 처먹이면서 애들은 다 삐쩍 꼬라 있는데 와이프만 뚱뚱해가지고 여자분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코인 부부는 아동학대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둘째를 너무 소외시키고 이런 건 좀 있었죠. 근데 둘째를 소외시키고 둘째를 따라 재우고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애 거를 뺏어 먹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애기 거를 뺏어 먹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라면 부부 아내가 훨씬 더 심각하죠. 아무튼 라면 부부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은 11살 차이입니다. 여자분이 39, 남자분이 50살.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거 혼전 임신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큰애를 낳고 결혼했는데 그 큰애가 지금 센터에 있는 거죠. 큰애가 중증 장애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남편분 정말 더 괜찮고 좋은 여자분 만났으면은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보시잖아요. 혼전 임신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혼전 임신은 정말 안 좋습니다. 운 좋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정말 많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대다수는 불행하게 버티면서 살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죠. 이게 여자분이 남자의 문제점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들에서는 남자
남자분이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여자분이 뭘 해도 남자는 그냥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남자분이 그렇게 야간으로 대리운전하고 또 낮에는 보험 영업일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집에서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분 전업주부니까요. 빨래 개는 거, 빨래 넣는 거 갖고 남자분한테 막 뭐라고 싸우고 소리 지르던데 빨래 넣는 것도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분 쉬라 하고. 오히려 남자분이 도와준다고 해도 당신 힘들게 돈 벌고 피곤하게 일하고 왔으니까 당신 쉬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집안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반하는 거 참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집안일, 육아, 반반 이런 것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 부부 남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청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동건 입을 깨매고 싶었습니다. 근데 MC분들은 대본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MC분들은 대본이 있다 보니까 작가들이 문제지 뭐. 선희님께서 남편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노력해줘요. 애들한테 잘 놀아주고 애들이 뭐 먹고 싶은 거 본인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잘해줘. 여자분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분이 아무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만 빠지면은 다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부 같은 경우야말로 이 여자분만 사라져주면은 다 애들도 그렇고 이 남자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이 여자분으로 인해서 더 조금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하고 이 여자분으로 인해서 애들이 먹는 것도 잘 못 먹게 되고 그런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여자분은 남편한테 불만 있는 게 소통이 안 된다.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질 않는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은 누굴 만나도 소통이 되는 남자는 못 만날 거예요. 그나마 여자분이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으면은 진작에 버려지거나 이혼당했거나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박하선이 집안 상태 영상 찍을 때 찍을 시간에 좀 치우지 이러는데 수첩 뛰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살찐 여자 치워주면은 버릇만 되고. 정말 WX니 너무 정확한 얘기입니다. 남자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그 쓰레기장처럼 집구석이 완전 더러워진 상태인데 그걸 남자분이 막 이렇게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그걸 보고 박하선 씨가 찍을 시간에 좀 치우라고 얘기하셨는데 박하선 씨도 미움받을 얘기만 해요. 근데 박하선 씨도 그 박하선 씨 역할이 여자분 편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이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그 상황만큼은 동영상 찍는 상황만큼은 글쎄요. 이게 남편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이 다 쓰레기장이야. 하나도 안 치워져 있어. 여자는 전업주부고 아무리 우울증이라 하더라도 내가 야간 대리운전까지도 하고 왔는데 그런 집안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치울 힘이 날까요? 한숨이 나와도 그 쓰레기장 같은 공간에서 잠깐 눈 붙이고 쉬었다가 또 이따 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박하선 씨가 여자분한테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저렇게 집안꼴이 저게 뭐냐 좀 다림질이나 이런 것까지 못 해주더라도 식사나 이런 거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집은 좀 치워놔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여자분 변호해주는 여자분 편들어주는 패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박하선 씨가 여자분한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을 텐데 박하선 씨는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숙캠에서 많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하선 씨에 대해서는. 물론 맞벌이나 이런 거를 한다면은 남자분도 같이 도와줘 가는 게 당연한 거지만 외벌이인 경우는 남자분은 좀 집에서 쉬게 해줘야 남자분이 집에 자주 들어오게 되고 또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집에 오면은 네가 치워라, 네가 애봐라, 네가 설거지해라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와. 밖에서 나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와. 출장이 있다, 일이 많다 하는 핑계로 야근해야 된다, 회식이 있다라는 핑계로 집에 오면은 나하고 그런 여보 힘들었지 뭐 회사에서는 별일 없었고 뭐 괜찮아? 이런 거를 물어봐주고 신경 써준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오면은 나만 보면은 뭐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이렇게 자꾸 막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여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여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서 도배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도배학원 다니지 한 달 됐대요. 이분이 도배는 잘 할까요? 이혼하려고 이제 경제활동 시작을 했다고 경제활동 하기 위해서 도배학원 다니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분한테 도배를 맡기고 싶을까요? 결국에는 도배도 만나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하고 딱 보는 순간 계약할 마음 없어질 것 같은데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순간에도 여자분하고 대화 한두 마디 보면은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되겠다 생각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도배학원 다니는 것도 아마 이 남편 돈으로 다니는 거 아닐까요?
다닐까요? 학원 다니는 거는 돈을 내고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이 남자분이 10년 동안 술을 계속 마셔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술을 마셔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도 뭐 문제가 아예 없는 거 아니다라면서 술 마시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남자분이 술 끊은 지 몇 개월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고 이미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쁘게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이상으로 또 열심히 치열하게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술로 스트레스 푸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세요. 학원은 요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있어가지고 저비용으로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국비 지원 이런 걸로 하나 보네. 정부 지원. 아무튼 이 남자분은 술 끊은 지 지금 한 달 됐대요. 남자분 너무 불쌍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났을까요 하시는데, 혼전 임신만 안 했어도 달랐겠죠. 근데 혼전 임신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가족이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남자분의 그런 문제점도 그래도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남자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취하면은 밥솥에다가 오줌을 2번이나 쌀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대요. 어릴 때 할머니랑 살면서 요강에다가 오줌 싸고 하다 보니까 밥솥에 요강인 줄 알고 쌌던 거야. 근데 그런 건 사실 술을 끊었으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여자분이 훨씬 더 문제가 많으니까. 뭐 큰 에피소드고 되게 지저분하고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부부관계가 파탄난다, 가정이 박살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근데 이 여자분은 계속 남편이 육아를 전혀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애기들도 아프고 힘든데 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나중에 이제 남자분이 보여준 여자분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 보니까 좀 되게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남편분이 열심히 사는 모습 때문에 감동이었고, 남자가 오히려 부성애가 강해서 이혼 의사가 없는 걸 아내가 압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아내가 이혼하겠다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박 같은 오버나 하고 있고, 아까 제가 그 쪼잔 남편, 그런 남자는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해주기 힘들다고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여자분도 이런 여자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없는 말 지어내고 막 나를 우산으로 때렸다, 나를 뭐 뺨을 때렸다, 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임신한 나를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다, 없는 말을 다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말들이 다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고 현실이라면은 이 남자는 역대급 정말 나쁜 남자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 여자분의 망상이었던 거예요. 오버하는 거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또 본인이 사랑 못 받으니까 자기 딸을 질투하고, 자기 딸을 질투해가지고 제일 어린 그 막내 6살짜리인가요? 그 막내가 먹는 토스트랑 우유 다 먹어버리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줘요? 받침이 있는 날마다 관계하자고 조르던데 성욕도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이렇게 체구도 작고 왜소하고, 여자분은 뚱뚱한 거예요. 여자분 성욕은 왕성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남자분은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여자분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오버하는 게 심한 게,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 그걸로 쉼터까지 보내달라 해가지고 쉼터에 있다고 막 그랬어요. 쉼터를, 정말 쉼터에 가는 여자분들은 뭐 범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쉼터 가고 막 그런 거야. 아내가 자기만 나쁜 사람 됐다고 짜증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각자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본인만 생각하는 여자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여자 편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원래 빌런 여자분들 특징이에요. 본인이 억울해하는 거. 남편이 그렇게 한 건데 남편이 문제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억울해하는 게 빌런 여자들 특징이다. 빌런 여자들 특징. 여자분은 남편이 소통도 안 되고 육아를 돕지 않아서 이혼 의사가 100%래요. 물론 여자분이 그렇게 힘들게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사시다 보니까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이해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여자고 살면서 남편분이 버티는 거, 더군다나 그렇게 아픈 아이들까지도 책임지면서 본인이 이렇게 벌어오는 걸로 이렇게 살아온 거, 이 남자가 저는 더 여자분보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살았지? 심지어 여자분이 성욕도 엄청나가지고 받침 있는 날에는 다 성관계 해야 된다고 정해놨어. 남자분은 돈도 벌어오고 애들도 케어하고, 더군다나 이 여자분하고 의무방어조까지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1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11년 동안.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집도 하나도 안 치우고 애들도 맨날 라면만 먹이면서, 본인한테는 맨날 내가 없는 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결박당해가지고 나를 때렸다면서 막 그렇게 망상에 빠져가지고 남편은
남편의 나쁜 놈을 몰아가고 쉼터 갔다 오고 내가 벌어놓은 돈은 어디다 쓴지 모르겠는데 다 써버리고 이런 여자는 11년을 살아온 거예요. 11년.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죠. 첫째는 센터가 있고 둘째 셋째 다 돌봄 돌리고 저녁 7시 8시에 오는데 뭐가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독박 육아라는 얘기도 이 여자분이 그렇게 하시던데 이 여자분은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라랄님 말씀처럼 여자분이 오히려 혼자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애들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육원 같은데 보내놓고 첫째는 시설에 보내놓고 둘째나 셋째는 그렇게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있고 또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또 도와줘요. 퇴근하고 오면은 그러면서 여자분은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양심이 없죠. 양심이. 아내 혼자 있는 시간 왜 안 보여주냐고요? 맨날 잠이나 자고 있나 보죠. 뭐.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남자분이 여자분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되게 열심히 보험 영업하시고 아쉬운 소리 하고 근데 또 계속 거절당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남자분이 또 열심히 뛰어다녀요. 마음이 정말 좀 안 좋았어요.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와이프가 맨날 저러고 있구나.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오히려 지옥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는 지옥보다 차라리 진짜 지옥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작년 6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보험 영업일 하고 있는 건데 보험 영업일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남자한테 직접 그렇게 대놓고 얼굴 마주보고 한다는 말이 당신은 영업에 소질이 없다예요.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쳐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미친놈도 만나면은 이 여자분 진짜 엄청 두들 맞을 수도 있는데 남자분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남자분 여자를 때릴 성격이 아닌 것 같다. 여자분은 막 그렇게까지 이 여자 말대로 결박하고 나를 때렸다? 거짓말이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녁 6시 반에 퇴근을 해도 여자분은 계속 통화만 해요.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이 불행한 가족들 특징이 남자들의 권위 같은 거는 개무시하고 남편이 와도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고 인사도 안 해주고 반겨주지도 않고 불행한 집구석 특징이죠. 여보 와서 한마디를 안 하는 오든지 말든지. 남자분이 집에 와서도 여자분이 뭐 차려주는 거 없이 그냥 본인 혼자서 물로 배 채우고 그냥 과자로 끼니 때우고 요즘에 여러분 아프리카도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아프리카 그 후진국이죠. 후진국도 이 남자처럼 안 살 거예요. 이 남자분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껏 집에 오니까 와이프는 반겨주지도 않고 먹는다는 게 물이랑 과자야. 물이랑 과자. 우유랑 과자도 아니고.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 여자분은 게으르기 때문에 요리도 잘 안 한대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더라고. 남자분은 여자분에 대해서 내가 기댈 데가 가족밖에 없는데 여자가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어깨가 무겁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남자들이 바라는 여자들에 대한 버팀목 있잖아요. 여자분들 보고 돈을 벌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정 내에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그리고 좀 약간 집안 살림이나 이런 집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리도 하고 좀 청소도 해놓고 이런 것들. 내가 집에 오면은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존재. 그런 것들을 좀 이 남자분은 바라는 것 같은데 왜 버리니까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아예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니까 그 남자분이 되게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11년을 결혼 생활 해오셨는데도 여전히 힘드신 거죠. 적응이 안 되고. 이 남자분은 대리운전도 5년 넘게 계속 하고 계시대요. 정말 진짜 책임감 강하신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버는 돈 전부 다 아이들한테 쓸 거 아니에요? 내 집안 살림에 쓸 거고 대단하죠. 대리운전을 그냥 뭐 짧게 단기간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내 가족을 위해서 5년 이상 하고 있는 거니까. 남자분이 편의점 도시락 집에서 먹을 때 생존을 위해 먹는 것 같아서 짠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편의점 도시락 영양분마저도 안 되니까 집에서 먹으면 이 여자가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이제 해준다 하더라도 편의점 도시락보다도 영양분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거나 이제 주기 때문에 진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죠. 대리운전도 별의별 진상이랑 험할 걸 보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서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술이 들어간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환경 안에서도 이 남자분이 되게 책임감 있고 담담하게 밝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밖에서 힘들면은 집에 와서 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으니까 집에 왔을 때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근데 그래도 이 남자분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방송 보는 내내 밥 차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애들한테도 전부 다 라면만 줬다는데요. 뭐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거를 딱히 뭐 창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남자분이 라면을 많이 사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남자 탓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전임신을 잘못한 거죠. 혼전임신을 이 여자하고 하면 안 됐는데 혼전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된 게 이 남자의 큰 오판인 거죠. 원래는 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한 달에 500씩 매달 줬대요. 결혼하고 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못 번 기간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못 벌고 있는 거는 최근이 못 버는 거고 원래는 거의 500씩 줬다고 하더라고. 월 500이면은 이 남자분이 쓰는 돈 개인적으로 쓰는 돈 빼고 여자분한테 뭐 생활비랑 당신 쓰라고 주는 돈이 500이면은 진짜 큰 돈이에요.
돈을 진짜 잘 버셨던 거고 학원 입시학원까지도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 돈들을 여자분이 다 어떻게 한 거죠. 연봉 1억이면은 세후 650 들어오는데요. 맞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생활비로 생활비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순수 300 받잖아요. 그것도 진짜 넉넉하고 큰 돈이에요. 내가 순수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300만 원을 내 생활비로 받는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여자분은 5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변명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애들이 아파서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내가 뭐 어릴 때 뭐 왕따 당해서 그랬다 이런 것들은 변명이 와요. 변명. 핑계고 변명이다. 핑계고 변명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혼이 답일 거라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같은 생각이에요. 이 남자는 이 여자하고 이혼하게 되면은 정말 잘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면은 하루에 3만 보 4만 보를 뛰어다닙니다. 계속 영업하려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거죠. 이게 2만 보도 진짜 많이 걷는 거거든요. 2만 보도. 근데 하루에 3만 보 4만 보는 진짜 이분이 나이가 50인데도 미친 듯이 열심히 사시는 분인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거죠.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하루에 한 1만 보만 걸어도 기진맥진할걸요. 이분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여자분은 남편에게 감동과 감사는커녕 비아냥거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남자분도 이런 여자분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혼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약점 잡혔다기보다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냥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좀 아프잖아요. 자폐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남자분이 하고 싶어도 혼자서 케어하고 싶어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맡겨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것도 힘든데 아픈 아이를 이렇게 맡겨달라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각오로 진짜 열심히 사는 분한테 여자분은 기껏 남자한테 한다는 말이 당신은 영업에 능력이 없으니까 영업에 소질이 없으니까 보험일 간두라고 그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남자분은 그래도 지금 나이 때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도 여자분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막차 버스 탄 인생님께서 다들 반대로 만나네요 하시는데 서로 성격이 똑같으면은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은 부서지잖아요. 본능적으로 나의 지레 맞은 성격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끌려하나 봐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첫째, 둘째는 8시, 9시 저녁 늦게 오더만 하루 종일 짓고 있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이나 자고 통화하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겠죠. 하루 종일. 근데 그마저도 애들이 그렇게 오면은 남편 시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전어주 부면서. 항상 보면 양심이 없어요. 빌런들 특징이에요. 이혼수녀 캠프. 요즘 보니까 댓글이랑 킵에 뜨던데요. 누가요? 누가 댓글에 킵에 떠요? 아 그래요? 라면 부부 아내가 댓글로 막 싸워요? 아 좋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아 보였는데 진짜 현명하지 않은 짓만 하네요. 아무튼 다시 여러분들 리뷰로 돌아가서 이 여자분이 남편한테 일 그만두러 가잖아요. 근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남자분이 보험 영업일 하는 거 남자분도 뭐 좋아서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대우 못 받는데. 그럼에도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안 쓰고 학원에서도 나이 많은 선생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마운 마음은커녕 영업에 능력이 없으니까 일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처맞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저는 이분이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을 때 되게 뭉클했던 게 보험 일을 시작한 이유가 아기를 데리고 오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험 일을 시작한 거래요. 원래는 막내하고 둘째가 와이프 우울증 때문에 시설에 맡겨졌었는데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기들을 데려오려고 보험 일을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 이 남자분은 본인한테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나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서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해.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나왔을 때 보면 남편분이 여자분이 말한 거랑 다르게 육아도 진짜 많이 도와주고 특히 막내딸 엄청 이뻐요. 남자분이 막내딸한테 대하는 말투나 이런 표정이랑 이런 거 보면은 여자한테 하는 거랑 완전 딴판이야. 완전 다른 사람. 막내딸 재롱 때문에 산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 이 남자분이 그렇게 막내딸 챙겨주고 그럴 때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 보통 여자분들이 아무리 빌런 같은 여자분들도 자기 자식은 챙기고 신경 쓰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아예 그냥 우리 막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핸드폰만 보기 바빠요. 그리고 애한테 기껏 해주는 거는 컵라면하고 물만 차려주고 2박 3일 동안 라면만 먹였다고 합니다. 이 촬영하는 2박 3일 동안. 이혼수녀 캠프가 2박 3일 동안 촬영하는데 애들한테 라면만 먹인 거예요. 라면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사 노동 안 하고 집안일 못하는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여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만 찌고 남 탓하고 하면은 누구든 우울증이 올 것 같아.
못해요. 이렇게 살면 이런 성질머리로 이런 꼬라지를 내면서 빈둥거리면서 핸드폰이나 맨날 보고 있고 생산적으로 운동하거나 노력하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살면은 진짜 나 같아도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누군데 우울증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우울증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 남자분이 지금 이런 여자라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답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분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의 그런 문제라는 거를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오직 제일 잘하는 거는 남자 탓. 너 때문이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6.25 전쟁 때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2박 3일 동안 라면만 먹어본 사람들 거의 없지 않나요? 옛날에 IMF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경기 침체, 뭐 국가 부도 이런 IMF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정 뭐 하면은 음식하는 게 귀찮으면 배달시켜 주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이 2박 3일 동안 라면만 먹은 게 진짜 이 여자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남자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자분이 훨씬 더 원인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 불리하고 할 말 없으면 우울증 탓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오히려 피해받는 거예요. 진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송도 못 나온다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여자 때문에 진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받습니다. 애가 엄마한테 밥 먹고 싶어 해요. 밥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해도 하고 근데 밥을 안 해줘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는 남편이 라면을 사놔가지고 남편 때문이래. 그러니까 계속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남편 탓하면서 자기를 정당하니까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지내는 거예요. 되게 편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거. 그 막내딸인가요? 애들이 밥 먹고 싶어도 밥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애들 밥을 차려줍니다. 식사를 챙겨줘요. 토스트였나? 토스트를 막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여자는 불만 갖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딸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준 토스트를 본인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이번에 이혼수용 캠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어요. 저번 주죠, 저번 주. 저번 주에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딸이 밥 먹고 싶다 해가지고 와이프가 밥을 안 차려주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주니까 남자가 기가 토스트를 해줬는데 그거를 질투나서 얼른 먹어버렸어. 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허겁지겁. 이런 여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욕먹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충분히 좋은 분들도 많은데 이런 여자분들 몇몇이 우리나라 여자들을 욕먹게 만드는 거지. 저는 좀 남길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 아 이거 맛있겠다 하고 좀 먹고 우리 애 먹으라고 남기잖아요. 애들 거니까. 근데 안 남기더라. 대단해. 와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리는 거 보고 최악이다. 아무리 빌런 같은 여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빌런 같은 여자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아꼈거든요. 남편한테 막 진짜 막 때리고 욕하고 쌍욕하고 패드립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엄청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남편한테도 못하는데 자기 애들한테도 못해. 라면만 먹이고 남편이 자기 딸 먹으라고 해준 토스트도 지 혼자 먹어버리고 질투 때문에. 이런 여자와 12년 동안 살았다는 이 남자분이 정말 성인 군자입니다. 성인 군자. 주먹밥이라도 해주던가 마트에서 돈가스라도 사서 해주던가 라면은 진짜 너무했습니다. 라면도 여러분 물론 그 영양분적인 요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막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서정우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라면만 먹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라면만 먹이는 거는. 특히 성장기인 애들한테. 이미 다 큰 성인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한창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라면만 먹이는 거는 이 여자분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아예 없다. 근데 그렇게 딸이 먹어야 되는 그 토스트 혼자 다 먹어버리고 딸한테는 너는 과자 먹으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더 찌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딸이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둘째한테 막 뭐라고 해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게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딸이 무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을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이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반려견들을 보면 아 주인이 잘해주는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애들을 보면은 아, 부모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정말 사랑 많이 받았구나. 혹은 사랑을 많이 받기는커녕 학대에 가깝게 힘들게 애가 지내겠구나. 이런 거를 애들이 말을 안 해도 딱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자분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이 이 여자 밑에서 이상한 엄마 밑에서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엄마 무서워하고 피하고 오히려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이 여자가 주장했던 뺨을 때렸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뺨 때리는 사건도 뺨을 때렸다기보다도 여자분이 먼저 남자분 막 때리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남자분이 맞은 건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약간 스친 거? 그거 갖고 이제 난리 치는 거죠. 방어하다가 이제 막다 보면은 손을 잡을 때도 있고 쳐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때리는 거는 말 안 하고 남자분이 막 이렇게 방어하다가 이렇게
쳐내거나 이런 거를 본인이 맞았으니까 때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 생각보다 이런 이상한 여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딴 걸로 뭐 문제가 크게 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맞아, 선빵을 여자가 먼저 쳤어요. 선빵을 라면 부부 여자분이 먼저 때렸어. 여자가 먼저 때려가지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그거를 너무 여자가 때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막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붙잡은 거는 결방이고 남자가 딱밤 때리고 이거는 포킹이고. 근데 그거 갖고 또 쉼터 간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쉼터 가서 이렇게 뭐 도망치겠다 해가지고. 여자분이 너무 이상하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고장난 사람, 여자분도.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 때문에 경찰 아저씨분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처럼 툭 하면은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남편이 뭐 했어요 하면서 신고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게 만들고. 오늘 이 여자분 얘기하면서는 우울증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이 우울증이 되게 심해졌던 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여자분의 부모님이 이제 이혼 가정이었는데 할머니가 키워주신 거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뭐 심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런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자분이 한 행동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연병하지 말라 그래요. 가정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오히려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근데 이 여자분은 본인의 그런 힘들었던 과거를 방패 삼아서 본인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분은 그 누구한테도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이따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과거를 갖고 있고 힘든 과거를 갖고 있어도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고 잘 해결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게 편하니까 설거지, 청소, 빨래 하기 싫어가지고 우울증이라고 자꾸 핑계대는 것 같아요. 키워주신 할머니가 저렇게 사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전혀 아니겠죠.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유전이 말씀대로 이번에 나는 솔로 소방관분도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사셨는데, 맞아요. 이번에 나는 솔로 영철님 같은 경우도 소방공무원인데 어릴 때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게 되고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막 되게 엄청 기구한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막 그걸 울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해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사람이 빛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막 할머니 얘기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할머니를 욕되게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해요. 할머니로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할머니로. 아무튼 그 다음에 여자분이 그 우울증 때문에 집도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안 치우고 살았잖아요. 그때 이 남자분이 그런 쓰레기장 집을 막 영상 찍고 해서 자료로 냈는데 패널들이 다 그거 왜 찍고 있냐, 치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는 남자분이 대리운전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바로 자야 되다 보니까 치우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은 솔직히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도 그 앞에 먹을 거 있고 주변에서 화장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있고 본인이 막 받기만 하니까 이 남자분처럼 맨날 대리운전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오히려 남자분이 그렇게 쓰레기장 집을 보고 쌍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남자분이 정말 착한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구석이 이게 뭐냐? 아우, 하면서 막 개쌍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동영상만 찍고 끝난 게 오히려 남자분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왜 안 치우고 동영상 찍고 냈냐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동건 씨도 남자분도 문제 있다고 하면서 매일 집에 귀가하면서 집을 방치한 게 남자도 책임있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자랑 같이 살면은 이동건 씨도 집을 치워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찍어야 증거하게 되는 것도 있죠. 왜냐면 이 남자분은 여자분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찍어놓는 게 다 증거도 되고,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분이 엄마로서 역할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냈대요. 저는 이 사유가 너무 웃긴 게 핸드폰 보느라고 늦게 자고 해가지고 5일 동안 학교를 안 보냈대, 여자분이. 진짜 이 여자분 어디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해가지고 애는 격리가 되고 여자는 보호조치를 이렇게 따로따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보느라 늦게 잤다고 어린애를 학교를 안 보냈다는 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나 때 얘기해보자면은 아파도 가야 됐어. 학교 가서 아프라고 했었다니까. 근데 본인 핸드폰 보느라고 늦게 잤다고 애를 학교를 안 보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얼마나 애를 학교 안 보냈으면은 이 여자분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해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애랑 떨어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타인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남자분이 대리운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이 기껏 이 남자한테 한다는 말이 정신력 문제라고.
탓이고 다 이게 남자 너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여자분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정신병원. 미국이었으면 징역입니다. 저는 그런 미국법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미국법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여자들은 징역 가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제일 큰 처벌이 그거 하나가 대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이면 사형이 제일 큰 처벌이니까 다른 죄들은 약간 다 마이너스 되는데 미국은 다 더해요. 너 욕한 거, 물건 훔친 거, 사람들 뭐 괴롭힌 거, 때린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벌로 내리더라고. 그런 것들은 미국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여자가 참 가지가지 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합니다. 칼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건 아파서 못했고, 그래서 약을 먹었대요. 약 먹고 죽으려고. 근데 저는 이 멘트가 이 심각한 상황에서 좀 웃겼던 게, 원래는 죽으려고 그렇게 약을 많이 먹은 건데 여자가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약을 다 소화했대요.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렇게 소화가 다 됐어. 보통 사람들은 죽는 치사량인데 이 여자분은 다 소화시켰나봐. 어처구니가 없어요. 옛날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약을 입에다가 통째로 털어놓고 그걸 이렇게 먹으면 죽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자분은 그런 걸 다 소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소화력이 좋게 생겼어. 진짜 그럴 것 같아. 인자강이에요, 인자강. 그것도 웃겼어요. 남편이 맛있는 거 사서 기분 풀렸다고. 맞아요. 원래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남편분이 그 다음날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기분이 풀렸대.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12년을 버텼을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남편분이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무뚝뚝하나 그런 거 있지만은 되게 참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표현이 그냥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을 뿐인 거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와이프한테 우울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은 남편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빌래요. 그게 거기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음식점, 분위기 좋은 그런 카페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빌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이 여자분은 사악하다. 너무 사악해요. 본인은 그렇게 남자분한테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이 안 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는 것도 감동받기커녕은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이분들이 혼전임신으로 처음 낳은 아이가 이제 첫째잖아요. 근데 그 첫째가 자폐가 심해가지고 시설에 맡기게 된 거래요. 이 남자분은 첫째를 너무 미안합니다. 첫째한테 엄마 아빠가 직접 너를 키워야 되는데 둘째랑 셋째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남자분이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정말 보고 싶어하고 첫째를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별개로, 여자분은 그 첫째에 대해서 타인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에 두는 거래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내는 시설이니까 안 데려오겠대. 아픈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건강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근데 또 이 여자분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보면은 막내딸 토스트도 그렇게 막 허겁지겁, 막내딸이 조금이라도 뭐 먹을까봐 다 그렇게 식탐으로 뺏어 먹고 했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첫째를 성인 되어서까지 안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도 참 이 여자분 다운 것 같아요. 남자분은 계속 첫째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여자분은 계속 그거는 다 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저는 이런 부부야말로 이혼이 정말 필요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야말로 성인이 돼도 안 데려오죠.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 이 남자분도 나이가 이제 한 60이 되는 거고 환갑이에요, 환갑. 이 여자분도 나이가 40대 중반인가요? 성인 되면 더 안 데려와요. 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 아니었으면은 명절에도 보려고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나쁘고 악독한 사람은 라면 부부라고 생각해요. 코인 부부도 못지 않았는데 라면 부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로서 모성애도 전혀 없고. 이호선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이 부부에 대해서 아주 솔루션을 정확하고 멋있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는 이유가 본인이 우월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를 무시하는 거겠는데, 이때 좀 감탄했어요. 이호선 선생님. 역시 전문가는 좀 다르구나 생각도 들고. 이호선 선생님한테 상담받을 때 여자분이 왕따 당한 얘기랑 그리고 새엄마한테 7살 때 학대당한 얘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보면은 항상 사랑받고 싶어하고 하는 분들이 더 남자분을 밀어내고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처럼 사랑받으려면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오히려 이렇게 싸우고 애들 음식 뺏어먹고 남편 못 사게 하고 영업에 소질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이혼하는 거고. 제가 이번에 7월이랑 8월에 이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연 없는 집 없고,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 사연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로 그거를 정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좀 잘못했다 생각을 해요. 진짜 사연이 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과묵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라면 부부 여자분이 왕따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가지고 똑같이 막내딸을 막 토스트도 못 먹게 하고 다 뺏어 먹고 남편한테도 거짓말로 남편을 못된 사람 만들고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이효선 선생님은 이 여자분한테 남편한테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게 되는 순간 타인이 당신을 쥐락펴락 할 거라고,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효선 선생님의 그런 말씀에 너무나도 감탄했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자하고 이 여자분이 낳은 아이들 덕분에 이 여자분이 정말 더 힘든 진짜 지옥 속에 살 수 있는 거를 다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불행을. 근데 여자분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긴커녕 나를 막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더 연막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부는 진짜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타인이 여자분을 쥐락펴락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한 것도 이호선 교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히 사람을 너무 잘 보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이 이용당하겠어요. 사기도 당하고 실컷 이용당하다가 버림받고. 그리고 보통은 이 여자처럼 이따위를 행동하면은 도망가요.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이런 여자랑 11년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호선 선생님 말씀처럼 귀인이에요. 이 여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분 상담해주고 여기 남자분도 이호선 선생님이 상담해줬는데, 남자분은 정말 이혼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혼을 안 하면 주저앉을 것 같다고 정말 힘들어서 이호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호선 선생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희망을 이렇게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호선 선생님이 이렇게 심어준 희망이 잘 이렇게 자라나고 잘 될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호선 선생님이 되게 또 계속 이 남자분한테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남자분은 이호선 선생님이 시간이 걸리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희망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힘 얻었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남자분이 바라는 게 남들이 애 키우는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아이를 잘 챙겨주고 우울증 치료받는 것도 여자분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거였거든요. 막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막 거창하게 뭘 사줬으면 좋겠다, 나를 뭐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아내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였어가지고 정말 남자분이 너무나도 보면 볼수록 괜찮으신 분이라 생각을 해요. 남자분이 진짜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아마 어렵겠죠. 저는 이게 가장이고 가족이라면 이 남자분처럼 그냥 그저 그런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남자가 정말 제일 멋지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뭐 사랑해, 뭐 내가 잘해줄게, 아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좀 과묵하고 말이 없더라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여자랑 11년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남자분은 정말 극찬을 받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의 그림 수업 있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근데 막내딸이 그린 그림 그거는 좀 또 눈물 나고 좀 그랬어요. 첫째 오빠가 좀 시설에 있잖아요. 근데 첫째 오빠도 항상 그려놓고 하는 게 막내딸이 정말 동심,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더라고요. 여자분은 이혼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이 남자분이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분하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분이 벌어서 여자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아이들한테도 좀 좋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혼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해요. 남자분이 그래도 옛날에 벌던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남자분이 또 그 수학 강사였잖아요. 수학 과외를 해도 되거든요. 수학 과외 같은 걸 하시든 아니면 또 학원들 열심히 알아보셔가지고 학원에서 다시 또 강사로 조금이라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버는 돈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게 이런 여자랑 사는 것보다 훨씬 1000배 만배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렸을 때 왕따랑 새엄마 구박도 여자가 말하는 거 봤으면 과장과 허언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왕따나 혹은 학대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받고 동정과 위로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응원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분처럼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비난받죠. 남자분이 얼마나 그 첫째 아이를 사랑한지도 너무 느껴져가지고, 남자분이 첫째 아이하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에 이혼이 필요하다면은 정말 이혼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면 부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